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만드는 방송. 오늘도 대박확률 코너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박확률 코너의 진행을 맡은 박철순 매니저. 송유 매니저입니다. 네, 최근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대응이 좀 어려운 그런 장세잖아요. 하지만 저희 대박의 확률 코너에서 말씀드린 섹터와 종목들은 아주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대박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큰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번 주에 가져오셨던 종목 S&T 에너지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원전 종목들을 가지고 오면서 대표 탑픽으로 제가 S&T 에너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S&T 에너지가 과거에 이제 신한울 1, 2호기에 컨덴서를 납품했던 경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S&T 에너지를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LNG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에어쿨러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가 계속적으로 수주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급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면서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6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차 목표가였던 16,500원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2차 목표가 2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2차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면서 추가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 동성 화이팅을 갖고 오셨잖아요.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차트가 똑같은 게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조선 LNG선 기자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성화인텍이랑 차트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제가 14,000원에 제시해 드렸었는데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추천가 대비 한 10% 정도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LNG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 LNG 본행제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조선 3사를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주 잔고 그리고 호실적 전망이 더해져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나름 선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관련된 어떤 악재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첫 번째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내년에 이제 BTS와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드디어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빅뱅이라든지 동방신기 이런 대형 그룹들, 주요 아티스트들이 완전체로 컴백을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력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BTS라든지 아니면은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완전체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앨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유사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오늘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각 기획사별로 주요 아티스트가 완전체로 컴백하기 전에 비중을 좀 확대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음반 판매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음반 판매량에 BTS와 블랙핑크가 차지하고 있는 음반 매출의 비중이 무려 14%나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 투어 모객수 같은 경우가 BTS가 전체 소속사 내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모객수보다 훨씬 더 많고요.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내에 있는 다른 가수들의 총 모객수보다 더 높은 그런 모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아티스트의 컴백은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전체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아티스트의 유튜브 구독자 합산 수를 보면은 1억 7천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앨범이 판매가 되고 앨범이 공개가 되면서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K-팝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콘서트와 그다음에 MD 매출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상실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어니 서프라이즈의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콘서트 매출,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MD 매출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다수의 주요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는 MD 매출과 콘서트 매출이 서서히 개선되거나 또는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MD와 콘서트 매출로 인해서 전반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엔터테인먼트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요. 섹터 실적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앨범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 앨범이 사실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빠지면서 앨범 판매량이 줄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최저 9% 정도 성장대에서 20%대까지 다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TS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대형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면서 전체 앨범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앞서 중복으로 말씀드리지만 MD와 콘서트 매출 증가도 역시나 섹터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중국향 앨범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도 이제 소멸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길 매니저님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 엔터주에 비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로봇인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편차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일단 시장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2040년 같은 경우는 로봇 전체적으로 100억 대가 넘을 것이고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막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제 막 제품이 출시되는 성장 초입 구간이다 체크하시면 좋은데 산업용이 중요합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노동자 1만 명당 보급 대수가 932대인데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산업용 로봇 수요가 굉장히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고 지금 시장 규모 전망으로 봤을 때는 203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2030년까지 매년 12.3%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1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30년 같은 경우는 계속 12%씩 성장을 해서 41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로봇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거 보시면은 미중 갈등 반사수혜라고 지금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요 수출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까지 가장 변동성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주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으로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하이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 BTS라는 그룹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BTS가 이제 내년에 이제 컴백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이어서 월드 투어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원, 음반, 공연, 콘서트 또는 MD 매출의 급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BTS의 컴백 효과는요, 무려 한 1.2조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성장인데 보이넥스트도어라든지 아일리시라든지 아니면 엔하이픈이라든지 투어스라든지 하이브가 다니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아직 연차는 적지만 지금 음반 판매량의 어떤 순성장률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이 하이브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덤 확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덤의 어떤 유료화 또는 위버스를 통한 또 MD 매출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고성장, 실적 고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다 했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방한 실적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일리시라는 이 데뷔했던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고 추가적으로 올림픽 때문에 신보 발매가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한 실적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올림픽 일정은 없어졌고요. 더 큰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4분기 내년까지 실적 고성장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멘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200일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꾸고 있는 게 바로 하이브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주가 상단 부근에 매물 저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만 어느 정도 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탄력받으면서 단기에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신과 연기금 중심의 아주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이브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면은 목표가는요. 일단은 상단 매물 저항이 없기 때문에 24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또 질문이 나와 줘야죠. 지금 BTS, 아일리, 뉴진스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어도어의 전 대표였던 미니진 씨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건 좀 주가에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민희진 대표의 이제 사퇴 이슈가 나온 이후에 사실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은 선반영됐다는 판단이고요. 이미 주가는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그 리스크와 뭐 BTS 컴백 효과, 기대감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엔터의 전문가세요. 제가 3년 동안 봤는데 엔터 관련 일도 하셨고 굉장히 잘 보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엔터보다는 약간 기대치가 떨어지는 로봇을 가져왔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SPG인데 SPG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에도 둘 다 들어가는 고정밀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SPG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로 지금 이제 대형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는 고정밀 감속기를 납품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고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사용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로봇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췄는데 주요 이제 사용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SPG 2020년에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130억 매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매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있습니다. 정밀 감속기 국산화 성공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개 감속기가 있습니다. 유선 감속기, SH 감속기, SR 감속기가 있는데 각각 다 사용 용도가 틀립니다. 강한 토크가 필요한 로봇에는 유선 감속기가 탑재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에는 SH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SR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이 높은 로봇에 탑재가 되는데 이 감속기 3개 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SPG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SPG 가지고 왔는데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러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네, 일단 송윤 매니저님 대박 확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근데 진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종목이 진짜 시장 대비 나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왕 가는 거 얘도 80%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대박률 80%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이브 가져 나왔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항상 행운의 7이죠. 77% 확률로 대박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엔터테인먼트와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섹터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또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대박 종목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박 확률의 박주순 매니저 송유 매니저였습니다.